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하면서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김진아 님이 나오셨고요. 또 1일 MC로 유진 씨가 오늘 같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오늘 자리가 한 칸 옆으로 이동됐는데 네, 보조 MC로서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희님. 네, 현재 26살이시고요. 네. 지금 정착한 지는 5년 네. 차시죠. 네, 북한에서 되게 10대 때 탈북을 하셨어요. 그 전에 유년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보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고등학교 생활을 거의 못 하셨다고 했는데 네. 고등학교 생활을 많이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아프셔갖고 그것도 있고 집에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북한은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동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집이 불이 붙어갖고 네, 그때 집이 불나서 한 3년 동안 집 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해서 집을 3년 동안 지었어요. 아빠가 이런 건축가시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짓고 근데 그 집에 인사 갔는데 아빠랑 엄마랑 너무 아프셔갖고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그 집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유년 시절 거기서 다 없어졌어. 새로운 집 짓는 게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진흙에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찌푸라기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막 삽질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거 틀을 잡고 터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진흙이랑 이런 옥수수 집인가? 맞아. 벼집, 네. 벼단, 볏집으로 이렇게 해서 거. 이렇게 찍어요. 이런 벽돌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찍어서 그걸로 집 짓거든요. 이렇게 넣고 중간중간 이제 거기다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으면은 그냥 한 번에 훅 타버리는 거예요. 한동 5세대 바로 타버렸어요. 네. 그럼 3년 동안 집 없이는 어떻게 생활하신 거예요? 엄청 가관입니다. 네, 외갓집이 엄마가 저기 함남도에서 시집을 양강도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외갓집에 가서 살고 큰엄마 집에 맡겨지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그러니까 아빠 그 형 집에 맡겨졌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런 무엇보다도 이런 먹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먹을 거 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밥을 되게 조금 줘요. 조금 주고 간식이랑 있으면 자기네끼리 큰엄마 그 언니들이랑 같이 따로 먹고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촌 언니랑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언니가 저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었어, 엄마 사줘서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동생이 옆에서 언니 나도 먹고 싶어 이래요. 그러면 너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우리 저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막 그래. 그러면 동생이 계속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3개월이 졌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성격을 못 지고 우리가 뭐 거짓 아니고 그냥 맡겨져서 우리 내고 다 먹는데 너무 차별을 한다 해서 제가 집을 떼쳐 나왔어요. 큰엄마 집에서. 그래갖고 동생 데리고서 이렇게 원래 살던 그 동네에 엄마 장사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찾아왔는데 그 집 갔는데 그 집 아들이 있는데 그냥 얘는
그냥 장난쳐요. 니네 엄마 여기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엄청 믿고 한 2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니네 엄마 없어 하니까 엄청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기를 역전해서 하루 이틀 엉군 이틀을 기다렸어요. 굶으면서. 동생이랑 같이. 네네. 근데 첫날에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갖고 동생이 너무 배고프대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저녁 11시 됐는데 동생이 너무 배고프대요. 그래서 대합실에 의자에 막 간식이 이렇게 흘려져 있는데 주워 먹겠대요. 그래서 야 그거 먹으면 우리는 엄마랑 아빠랑 있으니까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먹지 말라니까 그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더니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차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 근데 동생이 언니 더는 못 꼴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동생 얼굴을 안 보고 하루 동안 동생 끌고 다녔는데 근데 그때가 몇 살 때? 그때가 한 거예요? 10살? 11살. 동생은요? 동생 저보다 1살 어리죠. 몇 년 사이였구나.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없는 시간이 나한테는 동생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다했죠. 근데 동생이 언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딱 봤는데 이렇게 동생이 눈이 엄청 커요.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얼굴이 막 알락달락하고 그리고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저런 거 안 주워 먹어도 내가 엄마 곧 만날 거니까 괜찮다는데 동생 보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이렇게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막 퐁퐁퐁퐁퐁퐁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내 감정을 동생 앞에서 나 울면 안 되고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너무 그게 힘들어갖고 많이 속상하셨구나.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둘이 팍 붙들고 그 도로변에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집에 가서 살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게 우리는 엄마 아빠 있으니까 다른 데 절대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밝힌 우리 거예요. 거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 뿌리쳤어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막 가다가 과자도 주고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아빠 직장 동료 만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빠한테 저희 데려다 줬어요. 그래갖고 근데 반면에 엄마는 그때 잠깐 빨래하러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왔다 소리 듣고 하루 반 동안 우리 찾아다니신 거예요. 아, 서로 엇갈렸구나. 그러니까 여기처럼 막 연락망이 막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엄마가 너무 이렇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놀라셨겠어요. 그때 당시 엄마가 우리 때문에 엄마가 사는데 저희가 없어졌으니까 엄마가 막 압록강 물에 이렇게 빠져 죽겠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아빠 직장 동료가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우리 집 그 아빠 있는 그런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밥 가득 먹었으니까 막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와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외갓집에 맡겨졌는데 외갓집에서 9개월 있는데 정말 90년 같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시집간 자식은 이렇게 남의 그러니까 그 같은 김씨 집안이라고 우리 집은 무슨 다른 너네하고 성이 다르니까 우리 집 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오빠 딸이 그 외갓집에서 살아요. 근데 가면 할아버지가 야 너네 김씨 동생 싹 가라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차별을 엄청 하셨어요. 네. 그리고 생활이 넉넉한 생활을 못 하셔갖고 이렇게 완전 차별 받는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4월 15일이면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가 저기 해산인데 저기 함흥에 갔으니까 선물 저희는 당연하게 없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 선물 사탕이 뭐 하나 다 있는 게 아니라 막 녹아갖고 막 이렇게 찡켜져 붙어있어요. 근데 그거 까갖고는 요만큼씩 딱 요만큼 주고 나머지 다 그 친손녀만 줘요. 네. 저는 이게 막 다 너무 같은 손녀들인데. 네 그렇게 막 대놓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동생이 또 너무 근데 동생이 먹고 싶어 하면서 언니 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언니 그러니까 계속 언니 달라고 하지 마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먹기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너무 크니까 동생이 너무 착해요. 이렇게 그러지 마 하면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반면에 엄마는 북한은 기차 타기 한번 힘들잖아요. 외갓집에까지 한번 가려면 한 주 이상을 걸려요. 빨리 걸려요. 진짜 기차에서 한 보름씩 보내거든요. 근데 엄마가 올 여건이 안 돼갖고 다른
이렇게 친구 보내서 우리 데리고 오라고 계속 돈도 보내고 했는데 이 친구 그 가운데서 다 지금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기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얘네가 함흥역전에서 노숙하고 있다느니 막 이런 거짓말 쳐서 엄마가 이 말에 충격받아갖고 눈을 못 보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시력 충격. 충격 맞아. 그 빛 받으면 이렇게 앞으로 아예 못 보세요. 그런 저중에 그 사촌 언니가 우리 데리고서 9개월 만에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신기한 거는 저는 모성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우리 온 다음 날부터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잘 보고 다니세요.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그래서 그때가 한 12살? 11살.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저는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한 15살.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과일 장사가 과일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다 보니까 동업을 하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엄청 힘도 좋고 되게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 엄마는 똑같이 메고 다니면 다리랑 몸 이렇게 다 부어갖고 이렇게 산후탈로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아픈 거예요. 엄마는 계속 아파갖고 막 한 주 동안 누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은 또 나가요. 장마당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린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엄마가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엄마 아프면 저도 막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어떻게나 저기 다른 데 가갖고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한 15살부터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저는 유년기에서 제 엄마 사랑?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그쵸. 그럼 어머니가 과일 장사하고 하시는 거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과일 장사 뭐 이러면은 여기처럼 뭐 차로 운반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리아카. 리어카로. 이거 끌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이게 도로가 또 안 좋다 보니까 그 길에 도로변에서부터 집에까지 달구지라고 하지. 그것도 메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마대 하나가 30kg씩 돼요. 저는 그걸 다 메고 날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어머니 도와드리느라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치. 아니 학교를 사실은 가요. 근데 저희 동네는 간부사택이다 보니까 내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토끼 가족도 내야 되고 뭐 인민군대 지원이라고 북한 말로 막 돈도 얼마나 내야 되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왔는데 그런데 돈 내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학교 가서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엄마 보고 내란 소리 안 하고 저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정면에 야 너는 그것도 안 냈으면서 그것도 안 내면서 뭐 이런 말 한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수업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고 교실문을 빵 차고 나와갖고 친구 집에 가서 학교 가보고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엄마랑 아버지는 갈라져? 아니. 그러니까 집 없는 3년간은 다 그냥 뿔뿔이 다 그쵸. 헤어져서 살고. 그쵸. 그럼 나중에 집이 생긴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장사 다니시고 그쵸.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그동안에 아빠는 이렇게 집을 부지라던가 이런 거 엄마 가끔씩 모여갖고 그런 걸 상의를 하셨나 봐요 그동안에. 네. 그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린 한 거예요?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우리가 고생했죠. 부모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렇게 해서 15살부터 그러면 어머니 호강시키고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19살에 탈북을 하셨다고 그 전에 2년 동안 도강할 준비를 하셨다고. 네. 그 어떻게 도강할 생각은 그러면 돈 벌 생각에 도강을 생각했던 그쵸. 네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빠가 큰 간부는 아닌데 그래도 간부 동네다 보니까 자그마한 이런 조직 비서 같은 거 하세요. 근데 그 생활을 해오신 지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빠 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 절대로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와서 중국에 막 와서 잡히면은 가정에 그 위치에서 이제 떨어지고 막 뭔가 토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가정의 통째를 이런 타격받는 게 아직 추방을 가니까 그 동네에서 고정관념이
되게 세신 그쵸. 거네. 그래가 완전 새빨갛죠, 저희 아빠는. 새빨갛.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어렸으니까 만약에 내가 중국 가다가 잡히면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맨날 잡히면은 밀수를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 밀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강둑에 이런 고사리 마대를 엄청 많이 메고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계속 지나가면 어떤 말을 해야 나한테 합당할까 막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중국에 넘어오기 당시에는 고사리 짐을 어떤 어르신이 너무 힘들게 들고 가서 내가 들어줬는데 이분이 고맙다고 나를 밥 먹여줬는데 혼자 상상을 하네. 혼자 상상해요. 이게 준비를 있은 일이 아니라 혼자 상상을 했어요. 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날은 다른 걸 했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다른 걸 했다가 해서 중국 가자마자 잡힐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깡도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짐을 들여다 줬는데 이분이 고맙다고 나한테 밥을 먹여줬는데 밥 먹고 너무 피곤해서 자다 깨나 보니까 중국이었더라. 네네. 엄청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뭐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 아예 하나도 없이 그러면은 그때 혹시 이렇게 나보다 2년 먼저 네네네. 탈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그 뭐 CD 매체가 돌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봤죠. 많이 알았어요. 그게 고향이 같잖아요. 해산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뭐 한국에 대한 이런 매체라던가 아니면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나이 때면은 이제 뭐 잘 살아 소강 막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막 저 생활을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적이 큰 거는 내 욕심이죠. 나는 저기 가서 저런 생활 하고 싶다. 이거 첫째예요. 그런 생활하면 당연히 집에도 도와줄 수 있고 막 이런 거. 그냥 나를 조금 개선하고 싶은 거지. 그게 제일 컸죠. 내가 잘 되면 가족도 도울 수 그쵸. 있으니까. 네네. 근데 처음에 도강을 할 때는 그럼 남한으로 올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생각이셨어요? 남한이라는 거는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항상 근데 그런 상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남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저희는 엄청 많이 봤는데 언젠간 저기 도로를 가서 걷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눈앞에 자꾸 떠오르고 TV로 많이 보니까. 저기 황태자의 첫사랑을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성유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네, 그래서 연예인. 네네네. 아니 다른 연예인들도 많은데 그 성유리가 너무 예뻤어요. 저는 그래서 저기 가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더 예뻐지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저런 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집도 좋을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막연하게 중국밖에 모르니까 북한에 있을 땐 중국은 진짜 나의 끊어진 동아줄을 유일하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희망의 동아줄이었어요. 중국은 맨날 그런 나를 그래도 희망이라도 품게 해줬으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돈이라도 벌 수 있어요. 네네. 중국에 가면 갈 이제 수 있는 이런 희망? 네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생활을 면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중국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었죠. 근데 사실은 저기 성경 공부하는 그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 하기 전에 네네네. 그 강을 건널 때 네네. 이제 가족을 두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쵸. 망설일 수도 있고 그 강 건널 때 또 위험하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가 기억나세요? 당시 저는 이제 그 넘을 때는 일단은 부모님 보고 이렇게 넘기 한 3일 전에 일단 마음 완전 딱 굳혔어요. 제가 근데 부모님 보고 말했어요. 엄마 나 중국 가면 어떨까 할까. 엄마가 아빠도 비서관인데 너 괜히 갔다 잡히면 집안에 망신시키는 거니까 가면 안 된다. 집에 흙탕 튀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세요. 내가 그리고 갈까봐. 그리고 어느 날에 이렇게 식당 짜장면 집이 있어요. 혐영동 짜장면 아세요? 어딘지 네. 알아. 그 네. 학교 네. 중학교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근데 거지. 북한 짜장면은 이런 전분으로 해갖고 새까만 게 아니라 흰 면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마지막이거든요. 엄마가 이래요. 엄마는 저를 굉장히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를 이렇게 맞으니까.
의지를 했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다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가면은 엄마가 살 수가 없으니까 가면 너는 잘 사는 거 아는데 엄마를 봐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엄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나고 엄마가 저녁에 보면 머리맡에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울고 계세요. 갈까봐. 내가 갈까봐.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힘들었고 그다음에 어느 날에는 티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내가 좋은 옷 입었던 거 안에 속옷 다 벗어놓고 근데 엄마가 또 알까봐 위에는 그냥 엄마가 사준 예쁜 패딩 다 입고 나왔는데 중국 넘을 때까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일단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중국 넘는 건 저는 어려움이 어렸을 때 넘어갔고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고 혼자 넘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누가 뭐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북한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압력강 물이 불어갖고 도로까지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지 차원에 이런 턱이 있죠. 방지턱이 엄청 높아요. 한 2m 50, 3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엄청 반들반들해요.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그걸 제가 다키에 올라와서 중국 넘은 거예요. 어떻게 정신인지도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일단 내가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된다. 가다 잡히면 죽는다. 살아야 된다. 뭐 이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중국에 이렇게 군대들이 이렇게 중국 못 넘어게 지키는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대들이 오후 7시 반부터 8시 사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네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담배도 한 대 피느라고 딱 한 20분? 10분? 요 사이에 잠깐 이렇게 경계가 네, 좀 이게 풀려요. 근데 저는 그 사이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사실 못 봤을 것 같아요. 그 세간 다리 밑에여서 이렇게 사이사이를 턱이 있어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넘었는데 혹시라도 간 다음에 볼까봐 막 정신없이 거기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이 다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는데 이게 손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끊어나고 여기가 다 이렇게 긁히고 그 패딩이 다 이렇게 째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있고. 참 운이 좋은 게 그다음에 나 어떻게 하지? 일단은 나는 옥수수 밭을 막 뛰어가야지 그런 산 쪽으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브로커도 없이 막 네네. 그냥 무작정 깡도강을 한 그쵸. 거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그 연선 쪽 견인은 조선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런 분들 찾아가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2년간 진짜 철저히 준비를 네. 많이 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중국 가서 어떻게 할지 이게 시골 집에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엄청 잘 보여갖고 내 양딸이 돼도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갖고 나이도 그때는 막 16살이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갖고 아마 내가 한 20살이었으면 막 시집 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말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15살이라도 믿을 정도로 당시 나이가 근데 실제로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 실제로 18살. 18. 네, 18살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딱 가서 갔는데 거기서 지금 말하면 스타렉스 엄청 구형 그런 차가 한 대 갑자기 지나가더니 빨리 타라는 거예요. 조선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맙죠. 완전 고맙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타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갖고 바로 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네, 나는 근데 고만이면 어떡해. 아니 조선말 한국말을 하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를 도와줄 은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탔어요.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뒤에 막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찍는 그런 분들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 그쵸,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네요. 교회에서 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다큐를 찍으러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우연히 만나셨다고. 네, 근데 이분들이 그게 단속이 너무 심해갖고 지금 위험해서 못 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헐레부터 그 길을 올라와서 떨어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늘.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탔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그때 당시 그 심양 쪽 편에 이분들이 거주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가는 날에 그게 다 탈로 나갔고 지금 다른 데 이동하고 계시는 중에 나도 또 같이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윤난성에 그 라오스 국경 그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갔는데 저는 중국에 올 때 엄청 가대망상을 갖고 왔어요.
엄청 어떤- 멋있는 2층짜리 집에 복층된 집에서 아, 드라마에서 저 그 보던가요? 2층 그거 있잖아요. 공주왕 같은 데서 살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왔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보내주셨나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의 같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 심양에서 사실 때는 이런 아파트의 한 칸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탈로 나면서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윤난서 옮겼는데 이거는 그냥 중국집이에요. 중국집이, 중국에도 이렇게 교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천에 그냥 십자가 하나 걸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집에 저희가 머물게 됐는데 정말 중국식인데 저 가니까 감회가 이만해요. 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앉아도 여유가 남을 만한 그런 데다가 밥을 해 먹고 반찬을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래. 옥수수 짚을 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를 왔나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한 건 2층 집에 공주 봤는데. 네네.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보지도 못해서 사 먹긴 했지만 이렇게 짚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지.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남한이라고 하거든요. 네, 남조선이라고. 남조선이라고 하지 남조선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몰랐어요. 네. 그래갖고 다들 그러시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됐다는데 그 말도 다 이해가 안 돼. 다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진짜 다른 나라 이렇게 대화만 통하는데 그 뜻이 모르는 다른 나라 온 이런 데 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려면은 3개월 동안 여기서 그 수습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통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한자도 모르는데 앉아서 성경 공부를 네, 하신 근데 근데 본인은 중국에서 이제 돈 벌어서 네, 이제 네, 네. 엄마한테 보내주리라 마음 먹고 왔는데 이게 그리고 저희가 있는 데는 엄청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시내 엄청 돌아다니고 싶고 막 이런 한상을 갖고 왔는데 저는 중국인지도 모르고 한 2개월은 있었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라오스 국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럼 내가 라오스쯤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남한에 갈 거라. 남한에 가면, 그러니까 남한은 왜 가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선배님들이 온 정착해서 대학교 다니는 이런 동영상을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 걸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 저기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작정 이제 네, 그러니까 막 권유를 지나서 저한테 막 강요 압박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공안들이 막 찾으러 오면은 갑자기 막 뒤집어고 그냥 막 떼요. 그래서 옥수수밭에 막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부터 이게 막 이렇게 주입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미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생각 아니셨어요? 일단 저는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었어요. 그럼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든 가족을 살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집에 이런 돈 보내고 남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동아줄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내가 네네.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 그 그래서,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막 팔려가갖고 안 좋은 이야기가 저는 중국이 그런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막막한 거야. 나는 중국에 좀 밟고 나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건 줄 모르셨군요.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만 이분들이 이렇게 맞고 살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시겠지 막 이런 생각 혼자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교회에서 네네. 그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면 네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신분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중국어 공부도 시켜주고 네네네. 이렇게 탈북할 준비를 시켜줬다고. 네네, 그쵸. 어떤 거를 그러면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 밥 먹으면은 그 다음에 10시, 9시 반에 이렇게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심밥 먹으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본래 심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북송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분들
그때 중국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잡혀갈 상황이었대요. 근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냥 이렇게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항에 왔을 때 중국말이 융통스럽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어떻게 뿔뿔이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는 중국말을 능숙하게 진짜 어디 여관이라도 찾아가야 되고 버스라도 탈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해서 저는 저는 거기 절실했어요. 그래갖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한 대여섯 페이지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굴 이렇게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데 중국어 공부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생계를 위한 거니까 나는 이걸 알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마인드로 엄청 재밌었는데 성경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중국어 공부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죠. 그것보다. 네. 그럼 중국어는 누가 배워주는 그게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전문 거기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안 들어오세요. 아니 중국에 계시는 아, 이렇게 북한에서 온 이 네네. 사람들을 한국어로 보내기 위해서 그쵸. 도와주는 분들이 그분들은 완전 중국 분이세요. 완전 완전 복을 받은 오리지널 거예요. 중국 분처럼 하고 다니세요. 그분들은.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라오스, 태국 거쳐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뭔가요? 저는 태국에 보통 정상적으로 오려면 한 15일에서 20일이 체류 기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제가 제일 제일 처음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태국에 딱 도착하면은 신원 조사를 해요. 저희 아빠 어디 다니시니까지 다 떠요 컴퓨터에. 그분들은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누가의 딸이고 몇째고 어디서 살았다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라오스 오다 보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체류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들 항상 이런 가정 이렇게 됐고 항상 잘 알려주다 보니까 같이 온 일행들 중에서 제가 리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조선족인데 한국 오고 싶어서 북한 사람이다 속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반장 분이 있었는데 입이 이렇게 남이 말 안 하면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갖고 쟤는 분명 간첩. 근데 때마침 저희가 같이 오는 그 팀에 간첩이 한 명 있었어요. 진짜 간첩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내가 간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태국이 오면은 일단 그 라오스 국경 도착해서 태국에 딱 도착하면 그냥 배만 태워서 그냥 허벌판에 우리를 버려둬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공항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공항 한 하루 이틀 동안 우리 자유분방하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태국을. 잘못 찾으면 이제 태국에도 이제 북한 그 대사관이 있잖아요. 잘못 찾으면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중국 그런 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친한 언니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 난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엄청 키도 크고 되게 예뻐요. 언니가. 근데 태국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 태국 근데 아니,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말이 통하지? 직행이래요. 직행인데 근데 태국말을 태국에서 어떤 사람 전화도 빌려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그 부부 있는데 야 진아 저거 간첩이래 어떻게 하는데 진짜 지금도 저는 막 소름이 돋거든요. 막 여기가 막 오싹오싹같이 하는데 그 우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고 D팀이 한 명인데 그게 지금 다 잡힌 거예요. 9명 다 잡혔어요. 그 간첩이 얘기를 해서 이내려 그거 다 잡혔어요. 국정원에 와서 결국 불었거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천운이 놓았다고 그래요. 그 진짜 이게 뒤에서 다 잡혔고요. 와서 국정원에서 자수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태국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딜레이 시켜서 하나라도 잡히게 하는 게 이분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 중국에 만나봐봐. 나도 저기 태국 시장에 막 돌아다닐 때 중국 애처럼 놀았다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근데 북한에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북한 국어 교과서나 이것저것 말이지 역사 김일성 그 삼부서 이거 다 몰라요. 저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완전 이렇게 막 몰아넣는 식으로. 더 위험했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왔는데 진짜 아빠 엄마가 있고 내 나이만 확실하고 그다음에 나이 밝힐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고 이제.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신분이 확인이 안 돼서 한국에 못 오는 거예요. 네네네. 태국에서 아까 한 1개월 정도를 계셨다고. 3개월. 3개월. 근데 그때 마침 막 그런 명절이 끼어갖고 또 딜레이 되고 확인돼서도 1개월이 딜레이 됐어요. 자꾸 이게 무슨 날이 끼어갖고 못 가고 해서. 그럼 그 안에 혹시 그 방 안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제가 올 때는 정말 많이 왔어요. 네. 한 개 기수가 한 300명이 넘었어요. 남자까지 합치면 한 4,500명이 됐어요. 진짜 네. 많았네. 그래서 저희는 그 태국에 한 500명 그 한 개 감옥이지. 감옥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한 30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냥 근데 이부 자리만 이렇게 쫙 펴고 있는데 자리 없어갖고 저희는 막 이렇게 다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고 발 대고 이렇게 층으로 막 그러니까 사람이 다 전부 다 사람이 따다다다다다 누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화장실 옆에부터 눕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어떤 임산부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임산부가 자기를 이렇게 신원 확인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유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싸움부터인데 거기서 정신 살짝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대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임산부가 계속 눈에 났나 봐요. 서로가 안 좋게 있다가 임산부 이렇게 그 병사리를 막 배를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막 양수팀 물 그 자국이 태국이 천정이 그렇게 다 있는데 그게 서로 안 눕겠다고 해요. 너무 서로. 어머 나 들었어. 내가 뒤로 왔잖아요. 네, 뒤로 왔으니까 들었어. 그게 죽었다고. 우리 딱 앞에서 나가신 분이거든. 며칠 안 돼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산부는 죽었고 그리고 이거 찍으신 할머니는 이게 그게 감옥 다른 정말 이게 진짜 감옥. 네, 진짜 감옥에 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 자리는 모두 다 안 가겠다고 그게 막 쓰레기 갖고 걸레 갖고 막 이런 거 놓는데 어떻게 밀레 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밤에 이렇게 창문 마주보고 못 자요. 그 임산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자꾸 상상이 되고 이게 자꾸 나타나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막 너무 소름 돋아갖고 그게 그렇게 있는데 누구한테 손 내밀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을 때 그밖에 동맥을 끓였어요. 태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갖고 죽겠다고.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태국까지 오면 솔직히 한국으로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난 근데 너무 힘들어.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기싸움 같은 것도 있고 하다고 했는데 또 그때 10대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중국 걸치한데 닌 어떻게 시집도 안 가고 그냥 왔냐, 너 거짓말이지, 너 조선족이지, 아니면 너 중국에서 엄청 날라리 피우고 왔지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면 거기서 옷은 다 예쁘게 다 완벽하게 입혀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부 글도 잘 쓰고 하다 보니까 나보고 쟤는 조선족이다 아니면 중국에서 저는 아가씨질 하다가 왔다 그러면 저는 그 아가씨라는 개념을 아예 몰랐어요. 북한에서 시집 안 간 처녀 보고 아가씨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가씨 맞다고요.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네, 건지 저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19살, 18살 이때인데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갖고 이게 그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어떤 아줌마들은 이렇게 막 샤워를 같이 하면 몸바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완전 성희롱 이상을 지나가요. 같은 여자끼리. 뭐 성형했나? 막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 뭐 시집 안 간가? 갔나? 뭐 모르지 막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몸 보면서. 네네네. 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사람 그럼 다른 여자는 몰라 다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완전 애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18살인데.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진짜 난 정말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도시락 가게 이렇게 깨진 걸 이렇게 팔목을 다 걷거든요. 저는 네. 죽으려고. 그래서 그다음에 국정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갖고 많이 힘들지 않냐고 아빠 직장 동료가 오래전에 오신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어머. 진짜. 그래갖고 제가 보통 사람 그렇게 다 울지 않고 그런데요. 태국에서는 다 긴장되는데 너무 고마워갖고 제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잘잘잘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신분이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그 국정분들이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가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국정원에 와서 진짜 많이 지웠어요. 저한테 진짜 배려도 엄청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태국 3개월. 네네네. 거기서 가족들 생각도 좀 그쵸. 많이 났을 것 엄청 같아요. 엄청 났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오니까 보통은 탈북할 때 막 1,000만 원, 요즘은 1,000만 원보다 더 든다고. 네. 근데 김진희님은 교회를 통해서 왔으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네. 들지 않았요 저는 돈은 그렇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래. 그래서 저는 사실 부르크비 5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막 이러면 그런 개념을 그거는 사실은 잘 지각을 못해요. 내가 안 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에서 네. 드디어 이제 한국 갈 날짜가 정해지고 네, 네. 떠나는 날, 네. 그날 기억나세요? 너무나지. 저는 밤새 잠을 못 잤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하나님 하나도 안 믿었는데 가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밤새 기도를 했는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솔직히 가기 전날까지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한 주 전에 이야기해줬어요. 아, 너무 정말? 애절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3개월이나 있었어요. 하루하루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 너 신부 안 받으면 여기 5년 있어야 되고 그 살인하는 할머니랑 같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 이런 그 안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이제 먼저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사람들을 자꾸 딜레이 시켜놓고 이제 방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역할이 제일 커요. 이 사람 해가지고 호명을 해서 이제 그 국정원 대사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 저 친구는 여기 안에서 저렇게 나쁘게 논다 이러면은 그분들은 또 딜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방장 눈에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있겠네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방장 눈에도 잘 보이고 또 이제 부방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옆에 친해지려고 너무 막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도 정말 만난의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서 못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러면은. 맞아. 나는 분명 갈 줄 알았는데. 이번 주는 나는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음 달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못 가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나는 가는 날 내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쭉 서서 앉아요. 이제 이름 부르러 오면은. 이름도 그러면은- 아니고 언니 번호 부르지. 번호 불러, 번호. 94. 나도 94.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불러, 진짜. 그래가지고 앞에 쪼르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내 이름 부르면 바로바로 나가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막.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울어요, 막.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진짜. 그날이. 그럼 가는 날 그렇게 네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네.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네네. 근데 일단은 국정원 선생님한테 먼저 들었는데 아직 내 번호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94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94 부른 순간에 그 다음날 새벽에 가는데 이렇게 너무 설레서 이렇게 막 배고프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신나갖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셨네요. 저도 보내주셨네요. 왜 빨리 보내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줬냐고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밤에 막 교회에서 배운 대로. 네 그런 기도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막 그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막 했어요. 떠나는 날 비행기 딱 탈 때 네. 기분 기억나세요? 비행기 저는 난생 처음 타봤어요. 네. 다들 그때 네, 처음 타봤는데 몇 명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탔어요? 그 태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12명. 12명? 네, 한 번 가는 일행이 많지 않아요. 많아야 15명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까지도
저희는 사실 비행기 타러 태국 공항 대놓고 못 다녀요.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바로 타고 가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비행기 오르는 순간까지 진짜 손에 땀 쥐고 이렇게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막 기도를 엄청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딱 올라와갖고는 앉아서 숨도 제대로 못 썼어요. 내가 숨소리 다른 사람 봐서 신고할까봐. 빨리 비행기 빨리 숨소리로? 뜨기. 저는 진짜 정말 물도 먹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긴장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태국에서 너무 혼나갖고 이게 막 그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까지 못 가면 나는 정말 죽는 목숨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갑자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도착했는데 그냥 국적원 분들이 되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겁도 많이 주세요. 그 태국에 있을 때요? 아니 이렇게 국정 도착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오면은 또 와도 또 번호 불러요. 도착해서도 번호 부르고 가면은 밥 먹을 때 이런 에티켓 같은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럼 저희가 그 공항 도착해서 국정원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듣도록 할게요. 네, 지금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잘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이야기와 맥락이 없어. 이기 왔다 저기 왔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